예, 세법 개정안네요.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. 네. 지금 저희가 앞에서 다룬 리포트들은 주로 좀 우리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사를 좀 준비를 했던 건데 사실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면세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일단 현재 면세점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5년 정도, 그러니까 5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. 네.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사업을 갱신한다거나 다시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지난번에 몇 군데가 안 돼가지고 좀 한번 곤혹을 치렀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그동안 갱신이 불가능했던 대기업과 한 번만 갱신이 가능했던 중소 중견 사업자는 각각 한 번씩 더 갱신이 가능해졌습니다. 즉 대기업 같은 경우는 총 10년, 중소 중견 사업자는 최대 15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리고 현행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의 0.1%에서 최대 1%까지 부과되는데요. 그중에서 이 대기업 면세점이 파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0.01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또 현재 정해져 있는 일정 이상의 매출액 외국인 매출 비중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도도 낮춰서 이 신규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. 앞에 리포트에서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역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EITC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이 근로장려금 네. 얘기, 이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아무래도 뭐 여러 번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. 이번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이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인데 이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확대해서 수혜 가구와 또 지급 규모가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또 지금 말씀드린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이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되었던 자녀장려금 금액도 늘어납니다. 예. 이 그동안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됐고 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던 금액도 최대 70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.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내년에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더요. 일단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가 2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예. 정부의 세수입이 이렇게 감소 기조로 바뀌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입니다.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3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이 8천억 원 정도 늘어나서 결국 2조 5천억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. 예. 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자, 이거 세법 개정안이잖아요. 말 자체가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는 거니까 이거 법이 바뀌는 거니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떨까요? 뭐 일단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고요. 그 이후에 국무회의 거쳐서 내달 31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. 예.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임대소득세 같은 데가 네, 그렇죠. 임대소득세도 그렇고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근로장려세제나 또 아동장려 수동 같은 게 이 더 열심히 일할 명분을 만들지 않고 이미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또 어떤 비판도 있고요. 또 근본적인 어떤 그 가난을 또 빈곤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정부는 오는 12월 정도는 돼야지 국회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이 원안이 또 얼마나 이를테면은 수정이 뭐 훼손되지 않고 얼마나 유지가 될지도 참 관건이군요. 잘 들었습니다.